쓰레기 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척박한 환경 속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자라난 한 생명의 이야기. 쓰레기장을 집 삼아 버려진 아기를 키워낸 한 고물상 남자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에 대한 감동적인 보답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겨울,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고물상 주변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고물상 주인 강철수 씨는 아침 일찍부터 추위를 뚫고 나와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얼어 감각이 없었고 그의 낡은 외투는 차가운 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익숙한 듯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강철수 씨는 오랜 시간 이 고물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드문 외로운 인생이었지만 그는 정직하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일 것이라 생각하며 고철 더미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나 새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그것이 분명히 아기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철수 씨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가 소리를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보자 고철 더미와 쓰레기가 쌓여 있는 구석의 낡은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설마 저기서 나는 소리인가? 상자 가까이 다가간 그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겨우내 헝겊으로 대충 감싸인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손발은 새파랗게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겁에 질린 얼굴로 울고 있었고 울음소리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철수 씨는 순간적으로 망설였습니다. 자신조차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한숨을 내쉬며 상자 속의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얼어 죽겠지. 그는 중얼거리며 급히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약간의 온기에 아기는 잠시 울음을 멈춘 듯 했지만 금방 다시 약한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상 내부로 아기를 데려온 그는 난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한기 가득했지만 난로에서 퍼져나오는 미약한 열기가 아기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랐습니다. 강철수 씨는 낡은 이불을 찾아 아기를 감싸고 자신의 손으로 조심스럽게 아기의 차가운 손발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는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함인지 아기를 위로하려는 것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아기의 체온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약간의 핏기가 돌았고 아기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강철수 씨는 이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이렇게 버렸다면 내가 대신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그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작은 방과 고물상 속에서도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살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지혜, 내 이름은 지혜다. 내가 앞으로 현명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는 부드럽게 중얼거리며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철수 씨의 눈에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외로웠던 그의 삶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작은 존재가 그에게는 커다란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따스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그 밤 아기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강철수 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펼쳐질 날들에 대해 두려움도 많았지만 묘한 설렘과 결단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겨울의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인연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철수 씨는 지혜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는 고물상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지혜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주었고 식사를 챙기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언제나 빠듯했지만 그는 자신의 식사나 편의를 줄이며 지혜를 위한 교육비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어린이집까지 보내는 것은 어려웠지만 동네 사람들이 나눠준 책과 그의 직접 가르침으로 지혜는 배움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늦은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혜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무리한 노동과 영양 부족으로 몸이 쇠약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과거처럼 버텨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강철수 씨는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혜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지혜를 지역 고아원에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혜와의 마지막 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빠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여기가 내게 더 좋은 곳이 될 거야. 이제 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는 아기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지혜는 아직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강철수 씨는 한겨울의 쓰레기장에서 만났던 그 작은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혜를 향한 사랑과 책임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혜와의 이별은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그녀가 더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조용히 고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지혜는 10수년 동안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지내면서도 항상 아빠 강철수 씨와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난로 옆에서 들었던 이야기도, 밤마다 들려주던 자장가도 그녀에게는 한없는 위안이자 앞으로 나아갈 용기의 원천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삶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도 많았고 혼자서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달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조금씩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가 가르쳐 주었던 근면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학원을 다닐 기회가 없었지만 도서관에 머무르며 책과 씨름했고 고아원의 선생님들로부터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또래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은 성장하면서 더 구체적이고 강렬해졌습니다. 성인이 된 지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실행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점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지혜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힘들지만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갔고 마침내 큰 성공을 이뤄내는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지혜는 사업가로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강철수 씨를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 힘든 날들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빠의 따뜻한 미소와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고물상에서 추위를 녹이며 함께 보낸 날들, 그리고 자신에게 세상의 냉혹함을 이기고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던 아빠의 말씀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어린 시절 함께 보냈던 추억을 되새기다 문득 아빠를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여전히 고물상에서 살고 계실까? 그녀는 여러 방법으로 그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역 정보를 검색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통해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결국 고물상이 있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빠와 함께 지내던 작은 방과 고철 더미들이 가득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광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물상이 있던 자리는 깔끔하게 정비된 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새로운 건물들과 도로가 들어서 있었고 예전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작은 인형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그녀에게 아빠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지혜는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였는데. 여기였는데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빠가 남긴 것은 단지 추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은 지금의 그녀를 만든 뿌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아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지역 기록을 찾아보며 그 흔적을 족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철수 씨요. 아, 옛날에 고물상 하던 분 말씀이군요.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셨죠. 몇몇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셨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몇 개월 동안 계속 노력하며 그를 만날 날만을 고대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빠의 사랑은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더욱 흘러 지혜는 사업 확장 차원에서 도시 중심부의 한 빌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지혜는 여느 때처럼 빌딩의 입구를 지나 로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날카로운 기침 소리는 마치 오랜 병고의 흔적 같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소리의 근원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청소도구를 손에 든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 더 작아진 듯한 모습으로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이고 있었고, 연신 기침을 해대며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었지만, 지혜는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외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노인의 모습에서 떠오르는 얼굴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철수. 그녀를 어린 시절 돌보아주고 길러준 아빠였습니다. 지혜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전에 고물상에서 웃으며 일을 하던 아빠의 모습, 추운 겨울 그녀에게 남은 옷까지 덮어주던 손길,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고아원으로 떠나는 마지막 날, 그녀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던 아빠의 모습까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결연한 발걸음으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토록 기억하던 목소리와 채취, 어릴 적 내내 느꼈던 따스함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아 초췌해진 얼굴과 고단함이 묻어나는 손길이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녀의 모습이 어린 시절과는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많이 아프신 건 아닌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녀를 올려다보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젊은 분이 청소부 같은 늙은이를 걱정해 주시다니 고맙네요.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거칠었지만 그녀에게는 한없이 익숙하고 따뜻했습니다. 지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는 빌딩을 방문할 때마다 그 청소부를 몰래 지켜보곤 했습니다. 노인의 일상은 그녀에게 슬픔과 동시에 감사를 안겨주었습니다. 매일같이 힘들게 노동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그녀가 어린 시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또 얼마나 헌신적인 존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빠에게 다시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가 혼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놔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라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아빠에게 기쁨일지 아니면 무거운 감정이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아빠가 매일 청소하던 복도 끝 벤치에서 그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기 잠시 앉아도 괜찮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노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젊은 사람이 어디라도 편히 쉬어야죠. 지혜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헤어져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니 어릴 적 아빠가 떠오르네요. 노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가 살짝 고개를 돌리며 지혜를 다시 살펴보는 순간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인형은 강철수가 그녀에게 주었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빛바래지 않은 그 인형을 본 그는 손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인형은 어디서 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주신 거예요. 어릴 적 저에게 이걸 주시면서 항상 행복하라고 하셨죠.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빠와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오랜 세월 헤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는 시간은 그날로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강철수와의 재회를 통해 긴 세월의 간극을 하나씩 메꿔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만남의 충격과 감동이 채가시기도 전에 두 사람은 고물상 시절의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어 따뜻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빠, 왜 저를 고아원에 보내야 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릴 적 내내 품고 있던 질문이었지만 그때까지 입 밖에 내기 어려웠던 말이었습니다. 강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야, 그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단다. 내가 점점 자라면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 건강을 잃고 쇠약해진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너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지. 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단다. 지혜는 그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아버지의 희생을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지낼 때 항상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지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물상에서의 소소한 추억들, 강철수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지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철수는 그간의 삶이 고되지 않았던 날이 없었지만 그 모든 날 속에서도 지혜와 함께했던 순간들은 언제나 빛처럼 남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지혜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지금의 지혜가 살아온 이야기에 대해 흘러갔습니다. 지혜는 성공적인 사업가로서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아빠 덕분에 이런 강인한 마음과 삶에 대한 의지를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추억과 현재를 오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내면에 쌓아두었던 감정을 풀어내며 더없이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아버지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차례라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는 아버지를 위한 새로운 집을 준비했습니다. 고물상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소박하지만 안락한 주택으로 그곳에는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정성껏 설계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원 한켠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화분을 가꿀 수 있는 작은 텃밭도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시설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연결했습니다.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의사와 상담하여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는 아버지가 예전처럼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가고 싶다고 졸랐던 바다와 숲, 그리고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곳들을 함께 찾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여행이 아버지에게 행복과 휴식을 선사하길 바랐습니다. 강철수는 처음에 딸의 계획에 대해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큰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아버지를 설득하며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빠를 돕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받은 사랑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이에요. 강철수는 마침내 딸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토록 보살피던 딸이 이렇게 훌륭히 성장해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 줄 줄은 몰랐구나. 아빠는 그저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내 진심을 받아들이겠다. 정말 고맙다. 그들의 대화는 다시 온기를 띄었습니다. 집과 병원, 그리고 여행까지 지혜의 계획은 강철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는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의 행복과 딸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강철수와 지혜는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보며 그들이 공유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강철수의 새로운 시작은 그 자체로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상처로 남았던 과거의 기억들은 점차 치유되어 갔고 그들만의 따뜻한 이야기로 새롭게 채워졌습니다. 며칠 후 강철수는 새로 마련된 집에서 처음으로 아침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비치는 거실에서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이 살아온 긴 여정을 회상했습니다. 지혜와 함께한 하루하루는 그의 삶을 다시 빛나게 했고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띠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은 몰랐어. 그날 저녁 지혜는 아버지에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정원에 촛불과 전구를 달아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고 두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했던 옛날 음악을 틀며 지혜는 말했다. 아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이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할 거예요. 강철수는 딸이 차린 정성스러운 음식과 따뜻한 분위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혜야,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마련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을 거야. 지혜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저를 믿어주셨고, 저를 위해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둘은 한참 동안 서로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강철수는 딸이 키워낸 성공과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꼈고, 지혜는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이 자신에게 준 선물의 크기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따스함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강철수는 딸의 배려 덕분에 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치료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강철수는 점차 생기를 되찾아갔고 다시 한번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맑은 날 강철수와 지혜는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가고 싶었던 바다를 함께 바라보며 지혜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물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말했다. 지혜야, 이렇게 너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내가 살아온 모든 고난을 보상해 주는 것 같구나. 지혜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그래요. 아빠가 저를 키워주신 시간들, 제가 여기서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보다 훨씬 더 짧을지 몰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들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해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이야기를 꿈꿨습니다. 지혜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날들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고 강철수는 딸의 얼굴에 스며든 행복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온 모든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바닷가의 노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에 선명하게 비치며 세상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랑의 증표로 남았습니다. 지혜와 강철수는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에는 고맙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서로의 삶을 통해 더 풍요롭고 따뜻한 날들을 살아갔습니다. 강철수의 이야기는 지혜의 성공과 함께 세상에 전해졌고 그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깊은 감동을 주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부녀의 이야기는 끝없이 행복으로 채워졌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